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먼저 규제는 저희가 학생 때 굉장히 보기 싫었던 중간고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제는 그런 규제가 이제 명확해진 후에 큰 상승이 있을 거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뭐 기관들도 다 물렸을 정도로 힘든 기간이긴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규제는 명확성을 띄어가고 있고 실제로 중간고사처럼 규제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픈 코엔이나 뭐 세계 여러 경제 기사들을 토대로 사례로 들어가면서 뭐 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픈 코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뭐 약자로는 GMT라고도 하고요. 예전에 엑스 인피니티라는 코인이 있었죠.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뭐 게임하면서 돈 버는 컨셉으로 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다. 뭐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이제 무브 투 언이라는 또 굉장히 신선한 컨셉을 들고 와가지고 게다가 이제 뭐 바이낸스, 뭐 비썸, 업비트 등등 세계 대형 거래소에 줄줄이 상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폭등을 이뤄냈었죠. 그러다가 뭐 급등 후엔 항상 급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도화선은 이제 7월 중순부터 중국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이제 폭락이 있었다가 이제 조금 회복은 했는데 이제 그 폭락한 이유를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중국이 일단은 코인 자체가 채굴이 금지잖아요. 근데 채굴도 이제 몰래 몰래 많이 일어난 데다가 채굴하는 게 매크로를 돌린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나우나 뭐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거나 명절 때 기차표를 예약하거나 할 때 뭐 기계로 해가지고 한 번에 왕창 예약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의 GPS까지 바꾸면서 매크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보기만 해도 막막한데 답답하고 중국이 이 규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스테픈 이 코인 만든 회사 자체도 이런 걸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채굴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채굴 해서 다 이제 현금화하고 팔 텐데.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너무 안 하면 악용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이 컨셉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이 코인에도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주위를 살펴보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위에서 뭐 이걸 자주 사 먹거나 뭐 자주 쓴다든지. 근데 제 주위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엄청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전년비 384%가 증가하면서 이제 스마트워치 판매가 급증이 됐다는 기사가 역시나 있었고요. 찾아보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발현되면서 이제 피트니스 기능을 합친 그러니까 스테픈 코인 말고도 이런 앱이 워낙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걸으면 뭐 몇십 원씩 주는 이런 게 많이 있었던 데다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하면 사기 진작이 된대요. 이 걸음수가 찍히고 뭐 심박수가 찍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스마트워치가 팔렸고 스테픈 코인도 비록 이제 하락한 건 아쉬운데 이렇게 규제 안에서 틀에 들어와야 이제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뭐 중국 시장이 뭐 5%라고 하는데 5% 빼놓고서라도 뭐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도 많이 출시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발전을 하고 그래서 스마트워치와 함께 컨셉이 너무 좋아서 이 코인도 장기적으로는 규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규제 얘기를 할 때 중국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칼을 휘두를 땐 재밌었죠. 되게 막 다 공격을 하니까 이제 중국 메신저의 이민 검색량이 급증을 합니다. 3월에는 1,600만, 근데 4월에는 7,200만, 5월에는 1억이 넘게 이제 검색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봉쇄를 하니까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샀고 뭐, 뭐 시진핑 연임도 좋긴 한데 뭐 국민들이 있어야 연임을 하죠. 이렇게 과도한 규제도 참 좋지 않다.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런 사례라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빅테크에 살짝 숨쉴 구멍을 줬을 뿐인데도 중국 플랫폼 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데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리커창 총리도 약간은 우회적으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면서 뭐 33개 부양 패키지를 갑자기 발표를 하고 뭐 부동산도 뭐 완화해 줄게 하고 빅테크도 일단 규제를 안 할 것처럼 지원하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이렇게까지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그리고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를 해도 버티면은 뭐몇 달이든 몇 년이든 버틴 후에 이제 내수 시장만으로 그동안 버틴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만큼 내수 시장이 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면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텐데 참 아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중국이 참 아쉽죠. 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지금 뭐 갑자기 대형 호재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점에서 약간 설레발치는 기사들이 오늘 일자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저는 이제 기준금리의 상승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약간은 규제로 봐요. 왜냐하면 기업들을 옥죄니까 가게라든지. 근데 이런 걸로 통해서는 인플레나 침체를 이제 못 막는다. 이 수요 관리 대책으로는 안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계속 나오고 특히나 미, 중, 양대 경제 수장이 감세 등 공급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공급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뭐 감세를 해서 이제 돈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선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려운 경제 그래프까지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성장률도 늘어나고 인플레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관세도 이제 면제한다고 앨런 장관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슬쩍 끼워 넣으신 것 같은데, 올 2분기가 증시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기사들이 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규제가 너무 막 과도해도 문제인데,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 이제 멕시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멕시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치안 이런 게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멕시코가 특히 이제 언론인들이 그렇게 살해를 많이 당해요. 살해된 기자 현장에는 이제 너무 나불거렸다 메모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좀 진실을 보도했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뭐 기업인이든 뭐 깡패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뭐 연간 10여 명 피살이라고 하는데 10여 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20년 이후에 152명의 언론인이 멕시코에서만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95%가 처벌도 되지 않았고 수사 자체도 아예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19년에 제가 본 영상에서는 여자 기자님이 내가 어떤 걸 보도했더니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살려달라고 되게 큰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멕시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너는 뭐 법안에서 보호될 거고 뭐 약간 유체 이탈 화법 뭐 제3자 얘기하듯이 괜찮을 거다 법이 너를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방관을 한 것 같은데 역시나 얼마 후에 그 여기자도 살해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뭐 아무리 뭐 언론에 나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 대통령 자체가 부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규제가 없으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과도해도 문제인데 없어도 문제라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일단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잘 됐다 이런 하락장에 규제가 명확해지자 규제한다고 할 때마다 떨어지잖아요. 계속 예전에 SEC가 써먹었던 방법이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서두르지 않는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서두르지 않는다. 보통 서두르고 싶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두르지 않는데요. 뭐 일단 믿어주고요.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 챙기고 있고 다만 엄격한 규제로 암호화폐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들은 직접 투자를 못해요. 규제가 없으면. 그래서 뭐 암호화폐 리서치 팀도 작년에 뭐 신설을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해봤자 뭐 간접 투자하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편이죠.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우리 누님이 6월 7일에 이제 친암호화폐 법안을 드디어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결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600불인가요? 그 이하는 양도세도 면제를 하겠다. 그래서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뭐 구찌 이런 데서 사 먹을 때, 사갈 때 이제 신속한 결제와 세금을 뭐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어, 그것보다 특이한 게 CFTC의 관할권 부여. 이제 딱 못 박으셨어요. SEC랑 뭐 또 어디가 할까 이게 아니라 니네가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왜냐면 SEC에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한 것도 없이 맨날 폭락시키고 그런 뭐 로비 받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CFTC에 차라리 못 박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다.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게 미 CFTC 위원 아마 이분 같은데 암호화폐를 복권으로 봐야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고 복권으로 본단 말은 아직 공부가 덜 되신 거죠. 공부를 안 하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보다 훨씬 나아요.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일을 진행하는 게 훨씬 낫지. 다 알고 있는데 뭐 뺑기 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바꿔 쓴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FTC로 계속 뭐 코인베이스 CEO도 CFTC로 가고 싶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규제가 명확해지는 쪽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가격이 빠지니까 개미들은 많이 도망가고 계신데 바이낸스나 안드리센 호르위츠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은 또 규제 후에 폭등의 베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리면 바이낸스 제가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도 못했는데 잘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바이낸스가 바레인에서도 거래소 최초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러니까 최초로 뚫은 거죠. 바레인 거래소 최초로. 그리고 두바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거의 비트코인 도시죠. 그리고 여기 뭐 프랑스도 있고요. 뭐 독일이랑 나이지리아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일도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고, 나이지리아도 뭐 인플레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 바이낸스가 이미 이렇게 힘든 시기에 씨를 엄청 여기저기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장이 올 때 이제 수확을 하시겠죠. 뭐 안드리센 호르위츠는 뭐 워낙 거대한 벤처 캐피탈 회사여서 뭐 설명은 많이 안 드리고요. 그냥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도 큰 투자를 해서 선별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5.6조 원의 암호화폐 생태계 투자 펀드를 출범을 하십니다. 45억 달러 같은데요. 이게 심지어 네 번째 투자 펀드고요. 모든 펀드의 규모를 합산하면 76억 달러에 달한다. 좀 특이한 게 네 번 합쳐서 그럼 76억 달러인 거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투자가 45억 달러예요.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네 번째 투자한 게 두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왜냐? 이렇게 바겐 세일을 하니까 다운 마켓에서 이렇게 쌀 때 많이 정말 뭐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올인해서 투자를 해야 이게 현명한 투자죠. 올랐을 때 이걸 펀드 출범하면 그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될 때 암호화폐를 얘기하지 않고는 되기가 힘듭니다. 이 나이지리아 대통령 후보님도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코인이 젊은 세대에 이제 일자리와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나 여러 곳에서 거래 금지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긴 한데 나이지리아는 제가 알기로 뭐 19년, 20년도에도 뭐 부패도 많고 인플레도 크니까 젊은 층에서 암호화폐를 엄청 샀어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곳이니까 이제 새로운 분이 지금 현 정권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암호화폐 지지 후보자님이 이제 가지아를 외치고 계신 어, 긍정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아요. 뭐 규제 후에 뭐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다. 뭐 알겠다. 근데 세계 증시가 떨어지면 어쩔 건데 뭐 나스닥이랑 맨날 같이 붙어 다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세계 경제 이런 나스닥 이런 걸 같이 보고 있는데 어
왜 상승할 것 같은지, 왜 지금 갑자기 좀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살며시 등장한 저점 가치화를 외치는 대중매체라고 했는데 다 하루에 제가 난 기사들인데요. 일단 하루에 모았던 기사들인데 미 4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상승은 했는데 3월보다 낮아져서 상승세가 1년 반 만에 꺾였다.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우크라 전쟁 평화 협상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러시아마저도 7월에는 못 버티고 뭐 휴전이든 뭐 정전이든 뭐 종전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뭐 유럽은 뭐 인플레나 뭐 가스도 못 사니까 가스나 석유 값이 올라서 말할 것도 없고 힘드니까 종전하자.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에 즉각 휴전, 뭐 즉각하자고 언급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 가스를 못 파니까 뭐 많이 있음에도 저장 능력이 올여름에 한계가 다다라서 이제 가득 차면은 폐쇄해야 될 수도 있다. 갑자기 이런 또 띄우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JP모건이 이제 가즈아를 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티은행도 이제 동참을 합니다. 뉴욕 증시가 저점 매수 때가 왔다. 이제 사고 이제 가즈아를 하는 건데 이게 근거는 이거예요. 증시 상황을 표현하는 신호가 18개가 있나 봐요. 얘네들이 보는 기준이. 근데 이 중에서 6개만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다. 금융위기 땐 최소 13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6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 침체든 뭐 금융위기든 아니다. 오를 수 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고 계시고 나스닥도 지난주 6.5% 반등, 저점 매수론 솔솔.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쏟아지죠. 물가 상승세 둔화 조짐에 미사대 지수가 2달 만에 오름세로 올랐다. 물론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아직 멀었지만 뭐 JP모건도 뭐 진작 처음부터 설레발 기사를 쳤죠. 저점에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뭐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지금 서서히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제가 글이나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던 켄 피셔 이 전설의 투자자분도 상승된 기술주 주목을 해야 된다면서 약간 더 흥분하신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기술주, 테슬라 이런 애들이. 근데 오를 때도 스프링 움츠러들었듯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다. 뭐 코인으로 하면 뭐 파일 코인이나 플로우 코인 이런 코인들이 지금 거의 박살이 났잖아요.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오를 때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그런 친구들이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세요. 갑자기 이런 게 기사가 되기 시작하고 또 있어요. 미 기업들 이제 근거도 여러 가지인데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대가 됐다. 기업들 자체가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증시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JP모건인데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인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런 참 신기하죠. 갑자기 당분간은 바닥을 쳤다. 물론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이렇게 너무 루나 사태로 과도하게 빠져버리면 뭐 기술적 반등이든 단기 반등이든 V자 반등은 있을 거라고 뭐 6월 7월까지는 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뭐 과거 역사가 항상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건데 이제 갑자기 설레발 기사들이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심지어 최악 상황은 지났다. 이제 이 붐의 쇼크 지수라는 변동성 지수죠. 미국으로 하면 그 지수를 매일경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경제 맘대로 어, 패닉이 진정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붐의 쇼크 지수 뭐 70이었다가 갑자기 3으로 급락했대요.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나 이게 참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일단 매일경제가 추측하기론 장단기 뭐 금리도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가 매수세가 확산이 돼서 주식 확대를 고려해야 할 때다고 또 매일경제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꺼진 불이 지금 살아나는 그런 정황도 제가 좀 포착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오를 때 B2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제한을 많이 가했는데 다시 이걸 풀어주는 뉘앙스가 계속 다시 보이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월부터 연봉 2배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면 뭐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생활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겠지만 뭐 다시 투자에도 쓸 수 있겠죠.
심지어 이제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급증 우려가 적다. 뭐 신박한 논리를 다시 만드셔가지고 금리가 상승되니까 사람들 많이 대출 안 할 거야. 뭐 우려가 적으니까 다시 뚫을 수 있게 뚫어주는 거죠. 참 이것도 재밌어서 근거로 가져왔고요. 어, 시티은행도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철수를 했어요. 소비자 금융, 개인 금융 대출 같은 거는 아예 이제 철수를 하고 빠져나갔으니까 그 빈자리 8조에 대한 개인 고객 유치에 나선 은행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이 이제 이 빈자리를 메꾸려면 뭔가 혜택을 줘야겠죠. 수수료를 면제하든지 뭐 우대 금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8조 시장을 어찌됐든 대출 시장을 뺏어올 거다. 대출을 늘릴 거다. 이런 기사가 또 났고요. 이거는 저번 영상 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가져왔었는데 40년짜리 만기도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50년짜리 부동산 모기지론이 나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 신혼부부가 뭐 빨리 해봤자 요새는 30살이겠죠. 30살도 없겠지만 30살에 돈 빌리면 80살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투를 하라는 거죠. 앞으로 빚으로 열심히 어, 싸게 해줄 테니까 장기간 월세 내면서 집을 사세요. 이런 것을 저는 오픈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 거의 결론인데요. 규제가 사실은 야누스의 얼굴 같아요. 이 스테픈이나 중국 등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망칠 수도 있는데 규제가 없으면 기관이나 부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빠져줬을 때 가격이 빠져졌을 때 규제가 빨리 진행이 돼야 이제 시원한 불장이 왔을 때 이런 규제들이 준비돼서 적절하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